여러분,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입니다. 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렇게 어저께 선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도 없이 매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도 없이 매입하겠다. 이 말은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달러에 대한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해요? 달러 사는 게 워낙 많으니까 수요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기회에 그냥 풀자. 그러면 경기라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에요. 여기서 참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행한데요. 경기를 지금 확실하게 예측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위기하고 워낙 다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실물 경제에서 금융으로 전이되는 모양새라서 지금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돈 푼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나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무제한으로 돈 풀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조치죠. 벌써 연준은요, 지난 15일인가요? 제로금리 정책 택했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0에서부터 0.25니까요. 그러면서 국채도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MBS 2천억 달러 이거 사들이겠다. 그럼 7천억 달러 사들이는 건데 7천억 달러만큼,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그만큼 현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15일에는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예. 그야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면 모든 범위의 어떤 기구들을 또 도구들을 또 방법들을 다 동원하겠다. 그런 심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또 떨어졌어요.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졌죠. 18,591.93, 582.05포인트 떨어졌고요. 퍼센테이지로는 다우지수가 3.04%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6,860.67이에요. 18.85% 떨어졌고요. 퍼센테이지는 0.27% 떨어졌습니다. 다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유가증권 시장이나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데요. 한 번도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지고 왔다 갔다 보합세 출렁출렁 했죠. 예.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하는데도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좀 시장의 패닉, 공황 상태, 이런 상태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어떤 조치도 먹히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오죽했으면 무제한 돈을 풀겠다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블랙먼데이가 거의 사흘 도리로 일어나잖아요. 사흘 도리로, 그죠? 지금 보면요, 9일날 그랬죠, 12일날 그랬죠, 16일날 그랬죠, 18일날 그랬죠. 그야말로 열흘 사이에 서킷 브레이크가 4번이나 발동할 정도로, 과거에 1987년에 있었던 블랙먼데이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1조 달러 플러스 알파 이거 경기 부양 법안을 국회에다 제출했죠. 상원에다가. 근데 이게 제동이 걸렸어요. 제동이. 47대 47. 이게 찬성을 60표 이상 얻어야 되는데 47대 47이란 말입니다. 결국 부결됐습니다. 부결이 되니까 시장에서 그대로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그대로. 예. 시장은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한치 앞을.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원래 엄청 떨어질 거다. 경제 성장률을 뭐 이야기할 때요. 어떤 이들은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뭐 30%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50%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뭐 경제에 대한 한치 앞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조치, 그 당시에 비상조치라는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예, 이거는 무제한 돈 풀겠다. 그 이야기가 똑같죠. 예, 무제한 돈 풀겠다. 이거 먼저 했죠. 게다가 재료금리 이미 갔죠. 그 다음에 연준 산하에 연방준비제도 산하에 기업은 매입기구, 매입센터 만들었어요 벌써. 예,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은행 산하에 만들어야 되는데 뭐 또 법이 어떠니 뭐니 참 웃겨요. 웃겨. 지금 기업은 다 넘어져 가는데 미국은요. 원칙적으로 연준이 직접 그 개별 기업,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또 긴급한 상황이 발동을 됐을 때 이때는 특별 권한이라는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CP를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 못하죠? 왜 못한다고만 하죠? 지금 상황을 아직도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급박해졌는데 그 급박하다는 것을 모른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에 와서 뭐 여당에서 일부의 구제금융센터라든가 회사채 매입센터라든가 이야기는 나오지만 채권안정기금 10조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항공사 무너지는 거, 여행사 무너지는 거 보세요. 호텔까지도 이제 무너질걸요. 면세점이야 대기업이 가져 있으니까 안 무너지겠지만 버텨내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 중단했습니다. 영업 중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기는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까? 직원은 많죠. 매출은 안 일어나죠. 뭐 결국은요. 저가 비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국적기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쉽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보잉사 보세요. 미국의 보잉사는 정부에다가 구제금융을 600억 달러를 달라고 그랬어요. 600억 달러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체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지금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130개국 넘었죠. 예, 한국인을 못 오게 하든가 혹은 오는 것도 좀 입국 절차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업체가 말입니다. 이런 국가가 말입니다. 그만큼 세계는 완전히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지금 미국조차도 지금 걸어 잠글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굉장히 커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지금 미국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비상조치들 지금 다 취하고 있고요. 또 연준이 그 통화 스와프 했잖아요. 우리하고도 600억 달러 했죠. 그 외에 뭐 전 세계 10개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했습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도 웃겼어. 이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비상조치 수단이었습니다.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뭐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재료금리로 인하한다든가 또 CP센터 설치한다든가
혹은 통화 사업을 해서 준다든가 전 세계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이게요 절차의 절차 비상조치에 대한 절차. 그런데 이걸 두고 뭐 누가 했니 누가 안 했니 뭐 누구 때문에 됐니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서요. 글쎄요. 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번 그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한테 요청했던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몰라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눈물에 뭐 감동의 편지를 썼다는데 좀 아유 참 경제는요 여러분 경제는 100% 지표로 말합니다. 예,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말로 하자고 보니까 경제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경제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포퓰리즘이 그냥 난리가 날 거고요. 그 포퓰리즘 자체가 결국은 나라에 망조가 들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해서는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절대적으로 경제는 지표로 말해야지 거기에 정치적인 어떤 인기 영합주의가 들어가서 결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고 진짜 장난 아니게 뛰어다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